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CJB 뉴스입니다. 청주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무료 환승 중단과 단일 요금 폐지가 동종업계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영난 타개를 위해 공영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내버스 업계의 요구에도 시민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지역 4개 시내버스 업체 노조가 21일부터 무료 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를 예고했습니다. 청주시가 주는 보조금을 볼모로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동종업계에 있는 우진교통이 발끈했습니다.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방적인 결정은 교통복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불법 행위가 만약에 강행된다면 환승 및 요금 단일화 협약의 당사자로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과 업계 내부의 비판에도 시내버스 노조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혀 사태가 쉽사리 수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은 청주 시내 버스업계의 경영난입니다. 업계는 해마다 3%씩 매출이 줄고 몇 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업계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버스 업계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지려면은 그들 회사의 회계가 좀 투명하게 공개돼서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객관적으로 좀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도 업계도 납득할 수 없는 대화 없는 문제 해결이 자칫 청주시의 준공영제 도입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이사 선임 문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이사진을 새로 선임했는데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된 게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입니다. 당시 충청북도의 요청으로 5개 기관과 기업체가 6억 7천만 원을 출연했고 선임직 이사로 오송 전복재단의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3기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출연기관 이사들이 상당수 배제돼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오송 전복재단 측은 관례대로 이들을 재추천했는데 보건복지부가 퇴짜를 놓은 것입니다. 결국 4차례 공모 끝에 보건복지부 입맛대로 재단 추천 이사진이 결정됐습니다. 남녀 비율을 맞추자라고 해서 추가 추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복지부 문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오송 전복재단에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이제 많이 이제 자기들 그 연구개발비라든가 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출연기관 분들하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분들을 추천하려고 그러고 그분들을 좀 참여하려고 하는데 키포인트는 사실 이제 저희 복지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난 2015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오송 전복재단 이사진 선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하면서 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도내 지방의회 중 가장 먼저 열린 영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월정수당을 2.6%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인데요. 보은군의회도 하루 뒤 2.6% 대열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영동과 보은군의회의 결정으로 5급 공무원 20년 차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결의했던 도내 시군의회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양의회의 이번 결정은 도민과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청주시도 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분위기상 큰 폭의 인상은 힘들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눈치를 보는 중인 도의회의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티형격인 도의회의 결정이 나머지 시군의회의 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정비 결정 권한은
언론과 법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결국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게 의정비 자율화로 촉발된 파격 인상 논란을 잠재우는 최선의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도내 지방의원의 56.7%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지방의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의회는 전원이, 도의회는 90.6%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곳은 충북도 의회가 유일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처음 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자 원장과 교사 300여 명이 어젯밤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처음 학교로 참여는 유치원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사와 원장의 기본급 보조를 절반으로 깎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이 창설한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WMC가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청주에서 3차 총회가 열렸는데 세계 무예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WMC 3차 총회가 청주에서 30여 개 나라 350여 명의 무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총회는 내년 충주에서 열리는 2회 대회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13개 무예 종목을 승인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국가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설립을 승인해 국가별 위원회 창설에 물꼬를 텄습니다. 내년 대회는 이전 대회에 비해 한 단계 더 성숙한 대회 운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종합 무예 정기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반도핑과 윤리, 법률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설립 3년차를 맞은 WMC가 국제기구에 걸맞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예와 산업을 주제로 한 포럼도 열려 국제 스포츠 산업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충북이 창설한 WMC가 세계 무예의 구심점이 되려면 국제 스포츠 기구와의 협력이 관건입니다. I would like to thank Governor Lee for inviting us one more time. I think now the World Mastership have become a very important event in the combat sport and martial art calendar. WMC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지구촌 무예인들의 대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충주 대회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3회부터는 해외로 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동틀쯤 충주의 남한강은 백조의 호수로 변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200여 마리의 고니떼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데요. 고니의 군무를 장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이 틀 무렵 물안개가 피어난 충주 남한강변. 고니떼가 절도 있는 군무로 하늘을 가릅니다. 서로 입을 맞춘 고니 한 쌍은 긴 목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2m가 넘는 날갯짓으로 기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능숙한 자맥질로 연신 수초를 따먹습니다. 충주 남한강변을 찾은 고니들은 내년 2월까지 이곳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곳에 고니가 날아들기 시작한 건 20여 년 전. 수질이 좋고 먹이가 풍부해 해마다 200여 마리의 고니가 찾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섭이 적고 그리고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한 그런 서식지에서 이 큰 고니 월동 무리가 얼마나 오래 서식할 수 있느냐. 천연기념물 201호이자 멸종위기 2급인 고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니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이 우리 지역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습지나 늪지 등 자연환경 보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한강변에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낸 고니떼가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 가경 고속버스 터미널 일대에 연면적 1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비공개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당초보다 낮추고 공공용도 면적을 늘리는 조건으로 지구 단위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또 뮤지컬 전용 극장에는 예식장, 집회장소, 막권 장외 발매소 등이 부대 사업을 불허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스페인에서 열린 13회 세계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황순철 선수가 충북 선수 가운데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괴산군청 소속인 황 선수는 미스터 코리아, 전국체전 등에서 11개의 우승 메달을 차지한 충북 최초의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충북 도립대학의 자퇴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립대를 자퇴한 학생은 107명으로 지난해 71명보다 36명이 늘었고 2년 전보다는 43명이 증가했습니다. 도립대는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폐지됐던 공무원 특별 채용을 부활하고 일부 학과를 개편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한 조기령 충주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 시장의 발언과 선관위의 의견을 고려해봤을 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이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충북 농업기술자 한마음대회가 오전 10시 충주 농협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31회 충북예술인대회 개회식이 오후 4시 매포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예상됩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1도, 보은 2도, 청주 6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4도 등 12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